안녕하십니까. 주간 시사해설의 김재현입니다. 오늘이 10월 8일, 보카TV가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에 성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설의 헤드라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에이지안 아메리칸들이 정치적으로 웨이크업하고 있다는 현상이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에이지안 아메리칸들이 스윙 스테이트, 이를테면 조지아라든가 애리조나 등지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하는 이론이 나오는데, 에이지안 아메리칸들의 웨이크업 콜의 그 원인은 무엇인지, 결과는 무엇인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민주당 공화당 지도부가 뎃실링, 부채 상한선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권의 대결이 사실상 12월 3일로 미뤄진 것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새 차를 구입하신다든가 또는 지붕을 수리하신다든가 하는 분들은 주변의 눈치를 좀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리노이주에 클린 에너지 빌이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전기차 구입을 한다든가 할 때 정부 지원금이 많이 나올 거다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의 헤드라인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텍사스주의 낙태법에 대한 법원의 부결 판결에 따라서 일부 클리닉이 시술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팀이 1월 6일 폭동조사위원회에 협조하지 말라 하는 지시를 측근들에게 내린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이저 제약회사가 5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들 접종의 허가를 당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차이나 시 해역에서 충돌한 미 핵 잠수함, 펜타곤이 아직도 확실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충돌 시에 승무원들 일부가 다쳤다 하는 얘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웨이크업, 정치적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에이시안 아메리카를 가장 핍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은 팬데믹 전보다 20% 이상이 이제 자기 인종적으로 단합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치권의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접촉이 2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윙 스테이트, 조지아, 애리조나 등지에서는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부각이 되고 있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중에서 2세, 3세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고 70%에 해당하는 이민 1세 사회 또는 시카고 한인사회 같은 데도 적용이 되는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정치 전문 언론인 폴리티코 그리고 모닝 카운슬 폴이 지난 6월에 2,000명의 에이시안 아메리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데서 나오게 된 것인데, 폴리티코가 어제 그제 장장 이 레터사이드 19페이지나 되는 긴 기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정치적인 각성, 웨이크업 콜,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단합의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인데, 이 팬데믹과 함께 빚어진 그 헤이트 크라임이 증가한 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Stop Hate AAPI 이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헤이트 크라임이 9,000건이나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6,000건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9,000건이 나옵니다. 전국에서 이제 그 헤이트 크라임이 9,000건이나 벌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폭력에 대한 공포,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공포 이런 건데, 그 결정적인 그 원인 제공자는 결국 트럼프입니다. 차이나 바이러스, 쿵플루로 호칭을 하면서 xenophobia, 외국인 혐오 현상을 부추겼던 도널드 트럼프가 이 사태의 1등 공신자다 하는 분석입니다. 이 AAPI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된 이 사건에서 특히 코리안들, 한인들이 30% 이상이 이 범주에 자신이 소속한다 하고 아이덴티티를 지칭을 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39%나 됩니다. 중국계 25%, 일본계 22%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Big Wake-up Call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즉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더 이상 Modern Minority, 이 범주에 들어봐야 별 볼 일 없더라 하는 인식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 모범 소수계라는 호칭은 다수가 소수, 즉 블랙, 브라운을 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에이시안들은 소수인데도
늦게 왔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그런 핀잔을 주기 위해서 나온 얘기다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중 65%는 폭력이, 그리고 61%는 차별이, 50%는 백인 우월주의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고, 즉 공포, 분노, 이것이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을 결국 각성시킨 각성제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룹들은 Forever Foreigners 이미지, 영구적인 그 외국인의 이미지라든가 또는 Model Minority, 모범 소수의 이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인종적인 편견이고 인종적인 차별 때문이다, 이렇게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폭력, 차별로 나타났는데 주로 학교의 어린이들 또 노인들이 이제 피해자로 많이 나타났고, 공공장소에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은 이제 백인이 아니라 비백인들이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9천 건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의 4분의 3이 결국 백인에 의해서 저지러진 폭력이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를 비난하는 에이시안이 무려 평균 71%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계가 66%, 한국계 59%, 그리고 일본계가 63%로 나타났습니다. 이슈별로 보니까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정치적인 성향이 뭐냐? 민주당 선호가 두 자릿수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건 컨트롤이라든가 이것을 46대 16으로 민주당을 선호한다는 답변을 하고 있고, 이민 44대 21, 헤이 크라임 27대 10, 실례했습니다. 37대 19, 경제 문제 38대 21로 민주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니까 정책이라든가 가치, value가 나와 동일한 후보를 선택하겠다 하는 답변한 사람이 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양계다, 외모가 나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선택하겠다는 사람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정책이라든가 가치의 우선이 월등히 높아졌다. 다시 얘기해서 이슈와 정책에 대한 이해에 에이시안들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카고 이민사회의 에이시안 아메리칸들, 과거에 캘리포니아주의 하원이었던 제이 킴 의원을 불러서 모금 행사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당시에 우리 노인들의 혜택을 중단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았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족 우선, 동족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우선으로 선택을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총기, 이민, 헬스케어, 경제 문제, 이런 거 잘 알고 있다. 과연 우리 커뮤니티도 이런 이슈를 균형 잡히게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는 교육 계몽이 충분한 것이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모여라, 무조건 찍자, 남들한테 보여주자, 이런 멘탈리티, 또는 고작해서 한글 투표지가 나왔으니까 한번 찍자, 이런 수준이면 곤란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공민권 행사 문제, 투표인 등록을 한다든가 투표를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지난번 선거 때 노스브룩의 창관인, 또 베링턴 지역의 창관인들의 얘기를 빌리면은 한인들 투표인들이 극히 적었다 하고 개탄한다는 얘기를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각성을 눈치챈 정치권의 접근이 2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과거 선거에는 70%가 에이시안에 대한 no contact, 별 볼 일 없다, 저 사람도 돈도 없고 표도 없고 찍지도 않는다, 그래서 냉대를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변해가지고 한 21%가 접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늘어났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넷슬링 부채 상한선 이슈가 이제 정부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걱정들을 했는데, 바로 11월 전에 가까스로 11일 전에 가까스로 이걸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제 임시 방편으로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10월 3일 전까지 시한부로 이제 해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월 3일이 중복되는 날인데, 페더럴 거버먼트에 대한 임시 예산이 마감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뎃실링이 해결돼서 4,800억 달러의 부채를 정부가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끝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3일 또는 10월 3일 전에 또 한 차례 풍파가 예상된다 하는 가능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임시 방편은 아마
부채 상환선이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5천만 명이나 되는 이제 노인들, 소셜 시큐리티 수령자들이 수령이 이제 그대로 진행되게 됐고, 또 군인들의 봉급이라든가 기타 복지 혜택이 중단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걱정했던 것은 만일 이제 그 데스실링이 10월 18일, 10월 중순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미국이 디폴트가 될 것이다. 디폴트가 되면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경제적으로 큰 풍파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임시로나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어제 다우존스 지수가 500포인트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데트 실링 이슈는 1960년대 이후에 80여 번이나 이제 인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설마 해서 미국이 디폴트에 하겠느냐 하는 낙관론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그 상황이 너무 거칠고 또 바이든의 씀씀이가 이제 3조 5천억 달러짜리 이제 비를 놓고 대결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섭지 않느냐. 또 바이든이 3조 5천억 달러를 쓰겠다고 그러면서 인프라스트럭처뿐 아니라 휴먼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지론을 내세웠고 그걸 위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는데 부자 증세를 하자 또 기업 증세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칫 삐걱하면은 디폴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위기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일 또 한 차례 큰 풍파가 예상되는 문제지만은 현재 미국의 빚이 20조 8천억 달러고 상한선은 20조 4천억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자동차를 사실 분들 또 집 지붕 수리를 하실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좀 기다리면서 눈치를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리노이주가 새 그 에너지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앞으로 이제 일렉트릭 카 전기차를 구입하면 한 $4,000 정도 리베이트를 해주겠다. 또 솔라 루핑을 하면은 그러니까 태양열로 하는 그 지붕을 하게 되면은 한 $9,000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전기요금을 한 10% 절약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리노이주의 목표는 2045년, 그러니까 한 20년 안에 일리노이주를 카본 프리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애고 가솔린 자동차를 줄이고 빌딩이라든가 주택의 그 냉온방 시설을 태양열 패널로 이제 바꾼다. 그런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일리노이주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국에서 가장 리버럴한 주고 미드웨스트 제일 첫 번으로 소위 클린 에너지 빌 이걸 통과시킨 주로 이제 꼽히게 됐습니다. 우선 그 솔라 루프탑 빌딩 주택에 설치를 하면은 공사비가 지금 현재로 한 $22,000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이트 주에서 한 $9,000 정도 보조금을 주고 26% 정도의 페더럴 텍스 리베이트를 주고 그렇게 되면 한 $12,000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데 1년에 한 $820 정도를 세이브하면은 10년 안에 본전 뽑는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한 25년 동안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계산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계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만약 일렉트릭 카를 내년 7월 이후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4,000의 리베이트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그리고 2026년에 사면은 $2,000 리베이트, 2028년에 사면은 $1,000 리베이트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들의 혜택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역의 미디안 인컴의 80% 정도를 수입하는 가정에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쿡카운티의 예를 들면은 가구당 4인 1가족이죠. $63,200 이하의 소득자 하면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1년 동안 $200에서 $400 정도의 에너지 경비를 줄일 수 있고 오랜 시설 또는 냉온방이 이제 리킹하기 때문에 이제 잃어버린 돈을 따지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솔라 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이제 벌써 애플리케이션을 받는 그런 회사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이 보카TV가 시작한 지 1주년이 막 지나는 시간입니다. 작년 10월 5일에 첫 방송을 했으니까 벌써 1년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많은 헌금자들이 계셨고 재능 기부자들도 많이 계셨고 심지어는 제 넥타이, 제 드레셔스의 걱정까지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새벽 3시에 기상을 해서 새벽 6시부터 녹화를 했는데
PD 마테오 씨가 제가 조금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그 미디어의 환경이 크게 바뀌게 됐는데 이 무분별한 소셜 미디어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불화설이 이 소셜 미디어의 영향 때문이다 하는 분석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책임성 있는 주류 언론들의 논조를 소개해드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주류 언론 중에서도 이제 보수 진보의 견해를 따로 나눠서 균형 있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소수계 이민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을 다시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동안 저희들에게 신뢰를 해주시고 또 애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강에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열심히 이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